오늘은 3세대 데님 자켓. 제가 생각하는 3세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거는 오리지널 원판 3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3세대는 좀 이 유튜브 시장에서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나. 한국인이 3세대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3세대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세대는 뭐 문자 그대로 세 번째 타입, 리바이스가 정의한 네. 데님 자켓의 세 번째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3세대에 예전부터 좀 끌림이 있었어요. 저 아메카지나 그런 빈티지 시장에서는 1, 2세대를 좀 쳐주고 3세대는 좀 현행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 3세대의 이 오각형 포켓 있잖아요. 네. 이 오각형 포켓으로 되고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네.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많은 청자켓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브랜드에서도 꼭 리바이스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오각형 포켓을 계승하고 있죠. 오각형 포켓의 형태의 데님 자켓을 네.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형태는 무엇일까? 그게 이제 3세대거든요. 한 7년 전쯤에 제가 이 친구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그냥 최초의 3세대예요. 이 3세대를 내가 많이 모았는데 이건 왜 유독 다를까? 일단 이 포켓의 형태가 다릅니다. 아하. 이 가장 최초기에 만들어졌던 이 오각형 포켓은 되게 길어요. 뭔가 쭉 늘어 당긴 것 같은. 그리고 이 오각형 이 스티치 자체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나머지 분량 있죠. 이 나머지 비례감이 얘랑 거의 1대1이냐 아니면 얘가 좀 작고 여기가 밑에가 기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3세대스러운가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가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비례감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핏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쳐줘요. 단순히 기장을 짧게 만든다, 뭐 단순히 이 포켓의 이 형태를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냥 모든 이 우주가 다 조화롭게 그래야 이 3세대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색은 다 날라갔지만 아마 4E 사이즈 정도 될 거예요. 4E 사이즈가 한 한국 사이즈로는 105 정도? 근데 이게 실측상으로 봤을 땐 그런데 팔도 되게 길고 품도 엄청 여유롭습니다. 뒤에가 약간 이렇게 짧아지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이게 557의 특징이죠.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 질감의 차이? 아하. 여기가 원단이 얇습니다. 약간 샴브레이 셔츠 같은 원단이에요. 이렇게 포켓 안감의 다른 원단을 사용하는 거는 1세대랑 2세대 자켓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사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초기형에만 이게 남아있어요. 네, 초기형 3세대에만. 그래서 여기가 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퍼커링이 생겨요. 꿀렁꿀렁해지는 거지. 그래서 택이 다 날라갔어도, 뭐 심지어 이 비기 택이 다 날라갔어도 여기가 꿀렁꿀렁하면 이제 3세대 초기형이다,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리바이스 그 택이 살아있으면 그 에브리 가먼트 개런티드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그게 써있는 버전의 557XX가 이렇게 아이톤즈 그 안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옷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체결할 때도 좀 되게 부드럽게 체결이 되거든요. 이 안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통 약간 클래식한 옷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바지 안감을 좀 다른 걸, 허리 밴드 부분에 다른 걸 사용한다거나, 좀 고급 옷들에서 어떻게 보면 발견되는 특징인데, 당시 워크웨어였던 이 리바이스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했다는 게 신기하죠. 옛날 거일수록 더 이랬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워크웨어가 드레스웨어와의 구분이 없었을 때 오히려 워크웨어는 저는 더 우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워크웨어들을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제 캐주얼로 오면서 오히려 패션이 되면서 좀 더 투박해진 면이 없지 않다. 완전 막 드레시한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에 그런 우아한 워크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내가 갈 수 없더라도 이렇게 좀 이행기에 맞물려져 있어서 그런 우아했던 흔적들이 좀 남아있는 터프한 미국 옷, 저는 그게 557XX의 매력이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1대1로 뭔가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3세대의 매력은 뭔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간 듯한 그 비례감, 이게 되게 그 1, 2세대 자켓들이랑 좀 닮아 있어요. 인상이, 아하. 주는 인상이. 왜냐면 이 사각형 포켓들은 대부분 다 약간 가운데쯤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3세대로 오면서 얘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초의 3세대이기 때문에 그 전 세대의 모델을 좀 영향을 받은 거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이 다음에 나오는 모델인데, 이 다음에 나오는 모델이 얘입니다. 어허. 이거는 70505 0217이라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 차이냐 싶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각형 포켓이 얘보다는 조금 짧죠. 아하. 확실히 좀 짧아요. 네, 맞아요. 미세하게 달라요. 근데 이게 미세하게 다른 이유, 얘도 초기형이야. 아. 얘도 4세대 완전 초기형이라서 사실 얘는 3세대의 후기형이랑은 거의 같아요. 리바이스에서 아카이브냐 아니냐를 주는 게 이 빅 E 라벨이거든요. V가 균등 V냐,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으면 네. 이제 후기형, 그리고 이렇게 네. 양쪽이 다 똑같이 면적이 되어 있는 대칭이면 균등 V, 초기형으로 와, 불리는데, 네. 그래서 557과 70505를 나누는 기준이 이 V예요. V. V가 불균등이면 70505고 균등이면,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는 균등이야. 아. 초기형이기 때문에. 다른 7050랑은 사실 뭐 궤를 달리하는 그런 레어한 모델이죠.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가면 뭐 여기 스티치도 일반적인 7050은 검정색 바택인데 초기형에 해당되는 7050은 이렇게 노란색 바택이고, 네, 여기 막 각인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깊어지지만 이야기가 그래도 할게요. 네. 해보세요. 이렇게 알파벳 각인, 알파벳 각인 5거든요. 얘는 이제 D 각인이에요. 이렇게 한 자릿수 알파벳 각인이 붙여져 있으면 60년대 이제 초중반에 생산된 557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70505임에도 불구하고 이 557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557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구매한 게 이 친구입니다. 네, 이거는 데님도 아니고 네? 트윌이에요, 트윌. 이건 바지 약간 치노 같은 느낌? 오. 근데 치노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의 트윌이거든요, 이 고래 느낌이. 이런 흰색으로 나온 3세대 트러커 자켓이 당시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트윌 버전을 840B라고 하고, 그리고 941B라고 그 피케 버전으로 된 거. 코듀로이랑 비슷한 소재인데 좀 더 코듀로이보다는 딱딱한 소재. 코듀로이는 약간 벨벳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틴 소재라 그래서 퍼티그 팬츠 같은 그런 소재, 그런 걸로 나온 흰색이 940B라고 있어요. 어허.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940B랑 941B는 좀 뭔가 말랑말랑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되게 뭔가 각져 있어요, 옷이. 이 원단이 주는 그 터프함이 있어가지고 이 주름이 지는 게 되게 이렇게 돌을 깎은 것처럼 이렇게 조각하듯이 실루엣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많이 입어서 더 그런 거지만 되게 유려하잖아요. 뭔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입으면은 사이즈 같거든요. 실측상으로 거의 같고 표기 사이즈는 이게 살아있어서 4E 사이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느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패턴이 동일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리바이스가 60년대에 만들었던 이 3세대 옷들 중에서 유일하게 레드탭이 없는 채로 나온 모델이에요. 그냥 원래부터 없었어. 유실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뭐 얘기가 많아요. 이염이 많이 되는 원단이어서 네. 뭐 그랬다. 뭐 그냥 디자인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941B, 940B는 다 빨간 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42 사이즈라 사실 되게 오버사이즈이긴 하거든요, 저한테. 팔통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품도 넓고, 근데 기장이 이렇게 짧으니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죠. 제가 이거를 일본에서 당시에 40이랑 40 한 2개, 그리고 42도 한 2개 입어봤는데, 뭐 개체에 따라서 40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4인데 이거보다 훨씬 작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체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또 좋은 거는 1, 2세대들은 오리지널로 살려면은 여기 암홀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얘는 팔통이 애초에 좀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 사이즈 느낌으로 입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완전 정 사이즈거든요. 네. 40 사이즈예요. 오호. 여기 보면 40이라고 택이 또 살아있잖아. 근데 이거는 정 사이즈로 입어도 나쁘지 않아요. 엄청 꽉 끼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여기 팔통이 넓기 때문에. 근데 이게 후기형 그런 700으로 넘어가면은 팔통이 좀 많이 좁아지고 안에다가 후드나 이런 거를 껴입을 수가 없게 돼요, 정 사이즈로 가면. 네. 근데 이거는 안에다가 좀 얇은 후드나 그런 거는 충분히 껴입을 수 있다. 제가 제일 사고 싶었던 현행이 헬무 트레이닝이거든요, 사실. 헬무 트레이닝, 그것도 빈티지긴 하다. 90년대 헬무 트레이닝이니까. 근데 브루스 페스크가 그 입었던 헬무 트레이닝 레전드 짤이 있어요. 그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너무 구하고 싶었던 찰나에 이게 떠버려서 이걸 먼저 샀어요. 그리고 헬무 트레이닝과는 또 한 발자국 멀어진 거죠. 일단 발렌시아가 것도 언젠가 꼭 한번 사보고 싶고, 왜냐면 저는 오히려 복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3세대보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오는 3세대가 이 557의 어떤 DNA를 더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만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미감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리지널에서 이런 막 짧고 포켓 크고 여기 꿀렁대고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물론 비싼 값을 지불을 해야 되지만. 근데 새 거에서까지 굳이 이런 거를 내가 느껴야 하는가? 새 거는 디자이너가 어떤 그 아름다운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헬무트링이 잡은 어떤 그 밸런스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생로랑도 저는 사보고 싶어요. 생로랑에서 이 트러커 스타일로 나오는 뭐 스웨이드 자켓도 있고, 그리고 루이스 레더. 루이스 레더는 뭐 영국 브랜드지만 거기도 완전 복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루이스 레더에서 이 서드 타입으로 나오는 거 퍼렐 윌리엄스가 입는 거 있어요. 아하. 그것도 막 터콰이즈색, 약간 이런 색깔, 이런 색깔 가죽으로 된 거 있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로는 좀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즐기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변형된 후에 그 재해석된 형태는 물론 리바이스가 자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멋있지만 다른 브랜드에서 조금 뭔가 그 색깔을 섞어가지고 아예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80년대? 오. 80년대 7050. 예. 이런 느낌. 근데 뭐 이게 데님 버전도 있습니다. 저는 데님 버전은 다른 걸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코듀로이를 80년대 거로 구했는데 정해져 있으니까요. 수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청자켓에 한 100만 원 이상 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원판을 어허. 어떻게든 한번 구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근데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도 빈티지로 미제로 이 리바이스라는 어떤 권위를 내가 입고 싶다, 그러면은 7, 80년대가 되게 좋다는 거죠. 7, 80년대 이 7050 포켓이 없는 7050들이 되게 예뻐요.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뭐 모든 모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코듀로이로 만들어진 이 7050 모델들은 가끔씩 어깨에 이렇게 그 마라감침을 안 한 소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입었을 때 깔끔한 느낌을 줘요. 포멀한 느낌을 줘요.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 그러니까 전혀 그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좀 길어진 형태도 오히려 좀 더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많은 복각 브랜드에서 557 3세대를 복각을 할 때 왜 557의 그 완벽한 복각을 하지 않는가도 좀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70505의 이 살짝 길어진 게 대중들한테 소구하기에는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훨씬 무난하죠. 그래서 굳이 막 저 같은 변태들만한테 팔려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아하. 완벽 복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트러커 자켓이라는 그쵸. 명칭으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을 타는 사람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이 더 이상 좀 고대의 옷이 아니게 된 거야. 현대의 옷이 된 거야. 그래서 카우보이들, 이런 스테슨 모자 쓴 사람들이 이 1, 2세대를 입었다면 트러커 캡,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이 옷을 입게 된 거죠. 좀 더 다가왔죠, 뭔가 일상으로. 그래서 꼭 리바이스 게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의 데님 자켓들이 트럭 운전수들에게 많이 입혀지고 또 뭐 대학생들한테도 입혀지고 하면서 퍼진 거죠. 히피들한테도 퍼지고. 그래서 이 70505는 또 베트남 전쟁과 시기가 맞물려져 있는 개체들도 있어서 막 자수가 되게 예쁘게 수놓아진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패션적으로는 이 70505의 실루엣이 되게 좋다. 그래서 복각 브랜드에서 이 557의 어떤 이 포켓의 스퀘어의 형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길게 만든 좀 작품들이 있어요. 많은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약간의 그런 조정을 하더라고요. 이건 똑딱이죠. 보통은 이렇게 버튼 홀 단추인데 이건 스냅입니다. 그래서 산 것도 있어요. 얘가 좀 더 후기형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차이가 약간 얘는 좀 곡선적이거든요. 이 카라도 좀 살짝 곡선적이고 좀 더 웨스턴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얘는 하여간. 얘는 그래도 좀 뭔가 좀 각지잖아요. 카라도 좀 더 이렇게 펼쳐져 있는 느낌이고. 난 이거 약간 스웨이드 자켓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난 스웨이드도 너무 구하고 싶거든요. 이거. 근데 스웨이드는 진짜 구하기 힘들더라. 이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팔려면 네. 브랜드들 입장도 사실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4세대도 이쁘잖아. 네. 그래서 LVC에서도 약간 557XX라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돼요. 이 비례감 같은 거를. 이게 좀 완성된 형태? 근데 나는 취향은 이게 더 좋지. 내 취향은. 기장이 짧아야 제가 또 키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좀 저는 막 큰 옷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몸에 맞는 옷을 좋아해서 몸에 맞는 옷들과의 궁합은 얘가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좀 기장이 좀 길고 품도 좀 크고 막 그런 거랑 같이 입으면은 얘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Music licensing reimagined.